정성스럽고 바르게 유아아빠입니다. 오늘은 오늘은 좀 부끄럽지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그리고 제 연매출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왔는지 뭐 제가 뭐 되게 큰 사업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제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저는 이제 28살이 되세요. 1월달이니까. 그리고 작년 기준 이제 27세에 약 40억 정도의 연매출을 했어요. 저희 회사 매출이 한 40억 되는 거죠. 뭐 사업자는 세 가지. 뭐 장비 사업자, 그리고 전문 건설업, 기계 구조물 설치 예체라 그래서 기초 공사주로 하는 업을 하고 있고요. 장비 임대 사업도 하고 있어요. 생소하시겠지만 뭐 크롤라 크레인이라 그래서 크레인 임대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조금 젊은 이제 정말 잘 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영상을 찍는 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래도 뭔가 이쪽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 저 또한 굉장히 힘든 시절이 많았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보고 만약에 이제 접할 수 있다 그러면 좀 힘이 되셨으면 좋겠으면서 뭐 이런 영상 좀 찍어 볼게요. 일단은 저는 한 25세 정도부터 사업을 했던 것 같아요. 25세, 예, 그렇죠. 25세 9월달, 25살 9월달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조금 사업을 하셨는데 사업을 하시다가 좀 심정지로 부정맥으로 좀 쓰러지시는 사건이 있었어요. 명절 바로 전에.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 매출은 계속 발생을 했지만 적자 매출이었죠. 그래서 사장님인데 투잡도 하고 막 여기저기 일하고 뭐 인력수 가서 또 일도 하고 막 이럴 때였어요.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돈이 적자인데 이 회사를 유지해야 돼서 계속 이제 노력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심장이 약하신데 무리를 하시다가 이제 심정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아버지 심정지 오시고 좀 회복하고 요양하셔야 되는데 그때 이제 아버지 대신해서 그 일을 했어야 됐죠. 그때 당시에 이제 부채가 한 9억에서 10억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빚이. 그리고 이제 매 달마다 이제 마이너스가 한 4, 500씩 나고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서 처음에는 인력소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사업은 해야 되고 내가 이 사업을 하면서 투잡을 뛸 수가 없잖아요. 어디에 속하면 분명히 제한이 될 텐데. 그래서 9월달 이제 이렇게 돼서 기존에 다니던 회사도 그만뒀습니다. 기존에 다니던 회사는 뭐 중견기업이 되기 전에 중소기업이었어요. 이제 한타기 대리점이어서 거기서 이제 뭐 제가 장비 관리를 좀 했죠. 임대 관리를 하고 영업도 하고 막 이런 걸 많이 배웠어요. 그 회사에 한 1년 좀 더 있었나. 거기서 배우고 이제 나와서 그렇게 먼저 이제 사업을 하게 된 거죠. 아버지를 이어서. 그때 당시에 빚이 9억이었고 9억에서 10억. 정답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은 일대로 두고 그렇게 사업은 돌아가게 두고 저는 딴 데서 수익 창출을 했어야 돼요. 그래서 뭐 배운 게 뭐 그런 것밖에 없어서 현장에서 일하는 것만 배웠으니까 뭐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중장비 알선부터 해가지고 안 된다 막 아프리카 방송도 해보고 뭐가 맞을까 뭐가 정답일까 맨날 새벽에 인력소 갔다가 자격증 따가지고 자격증 뭐 이거 가지고 뭐 일도 해보려고 하고 저것도 해보고 했는데 결국에는 저는 무슨 도전이 없었더라면 그 당시에 그냥 파산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빚이 10억인데 한 달에 500만원씩이에요. 그러면은 나한테 달달이 자본금은 없고 맨날 마이너스인데 제가 그 나이에 돈을 빌려봐야 뭐 2천만원이라도 빌려주겠습니까? 계속 적자입니다. 1년에 6천만원 그 이상씩.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다른 도전을 했어요. 일단은
다른 분야의 공사를 한번 시작을 해봤습니다. 그때 당시 25, 26 이제 됐는데, 처음에 이제 지금은 좀 더 나이 들어 보이고 살도 찌고 했는데 그때는 정말 어려워 보였는데, 일을 한다고 제가 막 인터넷 홈페이지도 만들어 놓고 이것저것 막 광고도 하고 홍보도 하고, 막 전에 회사 다닐 때 거래처분들 막 통화해가지고 어떻게 일을 해서 만들게 됐는데, 그 당시 이제 처음에 일했을 때 뭐 한 2천만 원짜리 공사가 있었어요. 공사치고 2천만 원이면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인테리어도 뭐 그렇게 비용이 들어가니까. 근데 이제 뭐 인테리어는 아니고 이제 기초공사 처음에 했을 때죠. 굉장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거래처 잘 만나가지고 사장님이 굉장히 선비였어요. 건설 현장에서는 이제 막 이런 큰 소리가 많이 나요. 막 싸우기도 하고 그런 게 많은데, 그분 현장은 이제 굉장히 조용했고 일하는 사람들끼리 원만하고 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단 많이 배웠어요. 그렇게 배우고 또 소개를 받아서 또 뭐 요양원에 또 기초 공사를 하러 또 들어갔고, 한 3번째까지는 굉장히 힘들고, 와, 너무 어려웠어요. 돈 받기도 힘들고, 그냥 어리니까 막 이래저래 반말들도 하고 막 그랬어요. 뭐 그런 거야 뭐 어쩌겠습니까. 제가 뭐 배우려고 하고 제가 벌기 위해서 했는데, 그렇게 시작을 해서 조금씩 소문이 나고 젊은 사람이 한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무시도 많이 당하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점차 이제 입소문도 터지게 되고, 저도 이제 어떻게 홍보를 하면 되는지 뭐 이런 방향성도 찾게 되고 해서 굉장히 승승장구했어요. 이런 얘기 제가 제 입으로 하면 안 되지만 그때 당시 이제 굉장히 발전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맨날 마이너스였는데 플러스가 되고, 점점 이제 이런 일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고 하니까 매출이 점점 올라갔고 너무 재밌었죠. 재밌게 하다가 이제 와이프 만나서 이제 결혼 계획도 세우고 해서 그렇게 제가 뭐 많이 발전하고 해서 결혼도 할 수 있었고, 지금의 이제 회사를 차려서 뭐 자본금 증자도 해가지고 이제 뭐 몇 억의 자본금이 있습니다. 회사에는 뭐 법인체 만들어서 전문건설 면허도 냈고, 지금 이제 40억 매출이 됐지만 항상 힘들었어요. 인력소 가가지고 일용직으로 일 나가서 막 그 중국 교포분들한테 밑에서 일하고 막 이러면서 욕도 많이 먹고 했는데 다 지나갔고, 지금은 그 경험을 토대로 잘 살고 있습니다. 건설업 하면서 뭐 40억 매출이 뭐 별거냐 할 수 있는데, 저는 작년에 제가 그렇게 뭐 제 목표에는 못 미쳤지만 그렇게 됨으로써 굉장히 새롭고 굉장히 너무 좋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 제 생각은 언젠간 난 잘 될 거고, 내 꿈은 존재했고 내 목표는 이거니까 항상 입버릇처럼 말했고 잘 될 거라는 생각했고, 남들이 안 된다는 걸 자꾸 시도했어요. 소극적이게 시도했을 수도 있지만 하려고 했고, 나 이렇게 해보려고 해요. 자꾸 나 이거 할 거예요. 나 이렇게 될 겁니다. 뭐 할 거예요. 이제 내 건데요. 하는 게 입버릇처럼 그냥 내뱉던 게 이렇게 될까 하던 일들이 다 됐어요. 그러니까 본인을 믿으시고 항상 확신을 갖고 잘 이겨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앞으로도 사업을 계속 할 거기도 하지만 모르겠어요. 이 환경에 따라서 사람이 적응하고 발전하고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제가 혼자 그런 계기가 그 집에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와 결혼을 준비하면서도 또 발전을 했고, 결혼해서도 또 결혼하고 와이프가 생겨서까지 이제 계속 점차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부채도 많이 갚았고 재산도 좀 생기고, 뭐 너무너무 그때에 비하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일 가던 때, 그리고 남들보다 부지런하게 일 갔다 와서 뭐 도서관 공부도 하고 인터넷으로 뭐 논문도 읽으면서 이런 공사는 어떤 일이 있고 계속 지금도 공부하고 끊임없이 공부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저는 그래도 남들한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설명해 줄 수 있고 하는 단계까지 갔어도 아직도 너무 부족해요. 계속 바뀌어요. 그리고 이게 여기서 안주할 게 아니고
시대가 계속 바뀌고 법도 계속 바뀌고 안주할 수는 없어요. 지금 이게 잘 된다고 해서 이게 끝까지 잘 될 일도 아니고요. 그리고 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렇게 안정적인데 이게 언제까지나 이럴 수는 없어요. 뭐 내가 50억짜리 집을 샀어요. 막 20억짜리 뭐가 있어요. 그게 언제까지나 20억이라는 보장도 없고 그게 언제까지나 안전할 거란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안주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좀 부지런했으면 좋겠어요. 부지런하고 안주하지 않고 내가 열정을 갖고 무언가를 열심히 하다 보면 분명히 여러분들도 좋은 일들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 뭐 대부분 이제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50대, 60대 거의 아버지 뻘 정도 되니까 뭐 대화나 이런 게 굉장히 애늙은이스럽게 변하고 좀 그렇게 초점이 맞춰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인생 경험에 대한 조언을 많이 얻었습니다. 사람한테는 분명히 배울 게 있어요.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이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이 뭐 참 게을러 그리고 참 위험해. 근데 이 사람을 보면서 이걸 하지 말아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배우는 거고 이 사람이 되게 말도 잘하고 조용한데 뭔가 되게 매너도 좋고 너무 좋다 뭐 이런 점은 정말 배워야 될 점이고 누구에게나 경험은 뭐 좋은 이제 약이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지금 어떤 위치에 있건 본인이 어떤 상황에 있건 항상 꿈을 잃지 말고 열정적으로 뭐든지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